이 와중에서 재료 가치를 보유한 엔터주의 주가 상승이 앞으로도 오늘 장 강했지만 네. 앞으로도 상승이 진행되어질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엔터 3사에 대해서 네. 적극적 매수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기관 투자자들. 예. 확산되는 과정에서 저는 4대장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도 현실적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 미디어 콘텐츠 엔터가 동반해서 움직임이 진행되는데 엔터가 좀 더 강하고 네. 미디어 단에서 종목들은 어차피 동반해서 간다라고 판단해 볼 때 이들 종목이 같이 가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날 것 같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대준 KR 리서치 대표 오셨는데요. 엔터주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엔터주를 봐야 하는 이유들. 네. 네. 뭐 엔터주가 관심은 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막 이제 조선 방산처럼 뜨겁진 않은데 그죠? 네. 지금 다시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뭐 표면적으로 그 데모넌터스라든가 네. 아티스트를 복귀라든가 이런 얘기 말고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보통. 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 말고 네. 제가 실제적으로 엔터주의 흐름이 앞으로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미국의 주식시장과 우리의 주식시장이 투자 심리 측면에서 고점을 돌파하고 주도주들이 끌고 가는 시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네. 기존까지는 엔비디아 비롯해서 주요 종목들의 흐름들이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지표들을 보게 되면 고용지표 실업률이 나왔지 않습니까? 4.3%.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나왔던 지표가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였습니다. 50.1%. 네. 50 이하는 이제 침체를 얘기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것으로 다들 미국 시장을 판단했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투자의 심리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2,400포인트에 3,2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죠. 이러한 과정에서 얼마 전에 그 세법, 네. 세제 관련 개혁 네.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양도세 기준 이런 것 때문에. 네, 법인세 인상, 네. 그다음 거래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시장에서 바라던 내용과는 좀 괴리가 있어서 기대감에 올라왔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판단해 볼까, 기다려 볼까. 지금의 상승은 네. 좀 더 부담스러운 자리인가 아닌가라는 심리가 꺾여버렸습니다.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특히 대형주로 가기는 어렵다. 그렇죠. 기관 외국인이 좋았던 조방원이라든가 대형주 중심으로 한 시장이 이제는 개인 중심의 시장으로 움직여주는 성장 섹터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와중에서 재료 가치를 보유한 엔터주의 주가 상승이 앞으로도 오늘 장 강했지만 네. 앞으로도 상승이 진행되어질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남과 다른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네. 큰 거는 좀 찾아야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순환매가 좀 나타날 걸로 보셨고요. 네네.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뭐 장이 꺾이고 대형주 이제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이제 1달러 그죠? 그렇죠. 1달러 돼서 에너지를 모으고 쉬었다 이제 갈 때 되면 사실은 반도체나 조방원이 네.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럼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공백기 네. 조정기니까 순환매 속에서 개인 관심 중에 엔터주를 봐야 된다. 네. 그래도 이제 뭔가 그런 관심이 모이려면 뭐 이슈든 수급이든 실적이든 뭐가 좀 비빌 언덕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네. 네. 첫 번째는 중국 관련 요인일 겁니다. 우리가 엔터주가 올라갈 때는 뭐 아티스트 복귀 이런 게 아니고 중국과 연계된 흐름들이 나타날 때 엔터주들이 움직입니다. 네. 올 초 1월부터 한 4월까지도 중국의 뭐 춘절이라든가 노동절 관련해서 중국 관광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이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네.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중국과 연계된 이슈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10월에 에이펙이 경주에 있어요. 경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때 최고 관심사는 시진핑이 과연 한국에 올까? 정상회담 연출될까? 라는 부분입니다. 네. 온다고 뭐 연락 안 했어요? 가능성을 크게 두고 있어요. 온다고 연락 안 했어요?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올까요? 네. 선물 보따리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네. 뭐 한알령 대표적인 뭐 해제가 이제 선물. 트럼프가 갖고 둘이 정상회담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 가능성까지 바라다 본다면 더 큰 재료가 되겠지만 일단 시진핑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지금으로서는 높죠. 네. 그래서 여기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되면서 재료 가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 엔터주의 또 뭐 미디어 관련주의 주가 상승은
오늘장 크게 올랐지만 네. 오히려 지금 시점부터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8월, 9월에 걸쳐서. 그래서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중국. 그동안에 이제 중국보다는 사실 글로벌 모멘텀, 그죠?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역대급으로, 그죠? 네. K컬처, K팝으로 갔었는데 사실은 뭐 BTS가 군대 갔고,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뭐 불핑도 뭐 해체를 하니 안 하니 그리고, 그죠? 그러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좀 부족했었는데 이제 다시 이 BTS도 컴백하고, 그죠? 예, 내년 초에 컴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한알령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엔터주 나빠 이제부터 빠질 거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결국 기업별로 보거나 이슈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하이브가 이제 대장주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맞습니다. 시총도 제일 크고요. 시총 볼 때 대장주인데 방시혁 노이즈가 좀 아직 있잖아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살아있는 그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리스크 자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비슷한 사례들이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도 오너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시세 조정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당연히 그 편법 증여 관련된 무죄 이제 다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이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이브의 의장의 리스크는 부당이득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으로 야기된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플하시네요. 왜냐하면 하이브 시총이 한 13조 되거든요. 이 중에 한 40%. 하이브 이재용 회장이 돈으로 된 문제를 돈으로 해결한 건 아니잖아요. 편법 증여는 돈으로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런 거예요? 증여도 결국 돈 관련된 거죠. 시세 조정도 돈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다만 부당이득은 이득 받은 만큼만 토해놓으면 되거든요. 네. 그럼 사회화는 하겠지.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돌려줄 게 없으니까, 그죠? 4천억 정도인데 그 방시혁 의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면 한 5, 6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45%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13조에. 그러면 4천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뭐 사회 기여한다라는 측면에서 지분을 일부 내놓게 되면 클리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사법 리스크로서의 잔재된 악재이긴 하지만 돈으로 야기된 문제는 돈으로 풀 수 있는 기존의 그 오너 리스크에 비해서 좀 크지 않은 오너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크게 보지 않는 사법 리스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 수급 말씀하셨는데 수급 동향은 어때요? 엔터주에 대해서 지금? 엔터 3사에 대해서 적극적 매수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은요. 엔터주 국내 엔터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도 그렇고 그러기에 뭐 시총 자체가 덩어리 자체가, 그죠? 네. 예전에 하이브 정도면 뭐 글로벌 인지도가 있어도 하이브, YG, SM에 대해서 외국인들 그 지분율 한도 지분율을 보게 되면 한 10% 중후반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 때 물어보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 엔터주에 대한 개념이 안 서 있답니다. 한류가 이렇게 강한데 자기들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딸들 얘기를 듣고 이러면 아빠, 데디,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살 텐데, 그죠? 딸들 말을 안 듣는구만. 자기들 기준으로는 엔터주라고 하면 소니뮤직이나 디즈니 같은 게 엔터사. 그러니까 판권을 가지고 음반을 내는 회사들이 엔터사이지. 우리나라 같이 아티스트를 키워서 육성하고 그거를 이제 뭐 어떤 기업의 가치로 평가하는 기업이 이 접근이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엔터주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서 시장에 대한 어떤 기세가 꺾인 흐름에서 개인의 매수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또 엔터주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해서는 고점 돌파한 흐름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10월까지 재료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모습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앞으로의 이제 확산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겠죠. 최근까지는 주도주, 선도주, YG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였다고 본다면 이제 뭐 엔터주가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가주 그리고 거래가 안 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 빼고 나면 한 7, 8개 종목을 압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엔터주 얘기했고요. 네. 김대중 대표님이 아주 뭐 클리어하게 돈으로 야기대 문제는 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하이브 문제는 큰 걱정은 아니라고 보고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네. 엔터주 가운데 관심주는요. 이제 4대장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잘 알고 계신 4대장을 얘기하는데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저는 4대장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도 현 시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디어유라든가 디어유 이름 참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당신, 존경하는 당신, 디어유. 너무 뜨거우면 디어유 조심해 디어유 우리 그랬는데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네네. 있겠네요. 디어유 같은 종목들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큐브 엔터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은 그 개별 종목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대신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선도주가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파급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4대장 이외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 GIP 엔터, SMIG 엔터 그렇죠? 네. 여기를 4대장이라고 하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들은 많이 올라서 그러면 일단 조금 제껴놓는 거예요? 아닙니다. YG하고 SM은 비교적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강해요. 근데 하이브하고 JIP는 비교적 약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 4대장 내에서 대형성 종목을 판단해서 접근한다라면 당연히 YG하고 SM을 공략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소형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디어유와 뭐 콘텐트리 중앙 같은 종목들 이런 흐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디어유는 워낙 중국 모멘텀이 크고요. 이게 네. 국내에서도 디어유가 이제 팬 서비스, 팬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예, 5,000원씩 한 달에 과금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익 임선달 비즈니스예요. 맞습니다. 치는 건데요. 이익률도 높고요, 그죠?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열리니까 그죠? 그렇죠. 디어유는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네. 그런 거에 보면 기업 얘기 조금만 더 하고요.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 뭐 별로 관심 없는데? 네. 관심도 없었고 주가 네.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움직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최근에 며칠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근데 엔터보다는 콘텐츠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죠? 미디어 콘텐츠 엔터. 전반에 이 미디어 콘텐츠 엔터가 동반해서 움직임이 진행되는데 엔터가 좀 더 강하고 네. 미디어 단에서 종목들은 뭐 그 흐름 그 CJENM이라든가 뭐 등등등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동반해서 간다라고 판단해 볼 때 이들 종목이 같이 가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콘텐츠 중앙이나 뭐 이게 디어유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밸류가 어째서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전체적인 흐름의 분위기. 네, 분위기가 이제 대형 엔터 4산을 갔으니까 네. 밑에 단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갈 수 있다. 네. 이런 로직인 거군요. 맞습니다. 네. 디어유하고 콘텐츠 중앙 아까 또 하나 더 큐브 말씀하신 엔터. 큐브 엔터. 네. 네.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래도 우리가 뭐 그런 분위기지만 기업 얘기를 전혀 안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중소형 엔터잖아요. 네, 중소형 엔터하고 주가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콘텐츠리 중앙이나 디어유와 비슷한 형태의 주가 수준에서 지금 현재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이후에 반등 과정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이고요. 정확하게 소속사의 그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한번 공부를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런 로직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에이스토리, 뉴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기스트 뭐 이런 데네. 뉴나 네. 말씀드렸던 몇몇의 종목들은 거래가 안 되거나 음, 또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의 접근도 측면에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컨티어 중에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추리신 거군요. 그렇죠. 그죠? 30개 네, 종목이 미디어 엔터 관련주인데 음. 이 중에 이제 추려서 관리 종목, 거래 안 되는 종목, 저가주를 네. 추리고 나면 앞서 말씀드렸던 4사와 엔터 4사와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 3사 정도가 포함이 돼서 7, 8개 종목이 네. 현 시점에서 투자 관심도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표님과 엔터 콘텐츠 얘기 또 김 대표님의 관심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